2025년 캐나다 이민의 핵심 키워드는 딱 이걸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긴축 운영, 구조 조정, 점수제, 풀제 전환, 그리고 언어입니다. 주정부는 PNPTO가 반토막이 나면서 강제적으로 PNP를 긴축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가장 필요한 직군부터 선발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을 했어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민 제도의 구조 조정이 일어났고 수많은 주가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의 점수제, 풀제로 전환했어요. 많은 주는요, 과거 엘버타주 AOS, 이제 2024년 가을 이전의 AOS나 최근에 폐지된 퀘벡 PEQ나 그리고 대서양주의 AIP 프로그램처럼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주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노미니를 주던 그런 자격을 충족한 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심사하는 방식의 이민 프로그램을 서서히 줄이고요. 대신 EOI 즉 풀에 프로필을 등록을 해놓으면 주정부에서 원하는 시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과 스펙을 갖춘 후보자들을 직접 선발을 하고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한마디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이 점점 주정부에도 퍼지고 있는 거예요. PNP 반토막으로 인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정말 맞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잘됐다. 섣불리 바꿨다가는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간 보고 있다가 PNP 인원이 반토막이 나면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바꾼 건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엘버타 AAIP가 이거 전면으로 이제 점수제 풀제로 개편했을 때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단호하게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는 자리 잘 잡았는데 나름대로 동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변화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고 우리 이민자들에게 이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점점 이런 식으로 주정부 이민도 변화해 간다는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기존 이민 방식은요, 이민자 유입과 이민 신청 서류 폭주를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자격만 갖추면 신청해서 노미니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죠. 근데 EOI 제도를 바꾸면요, 이걸 정부 주도로 컨트롤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자기들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선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점수제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이요, 이거를 보고 점수제는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그렇긴 하지만 엘버타주도 그렇고요, BC주도 그런데 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점수대를 공개를 하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거 보시고 이거를 보고 이민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힘들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예 포기를 하고 다른 경로를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나는 지금보다 점수를 어느 정도 더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점수를 올리기 위한 조치들을 하죠. 인터랙티브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이거를 알려주면은 이거를 보고 이민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이게 핑퐁이 된 거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점수제 이민이 이민자들한테는 되게 힘든 일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득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 방식은요, LMIA 워크 퍼밋 매매. 그러니까 LMIA로 어레인지도 하고 그 인플로이어를 그걸 이제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하는 거를 매매라고 해요. 그리고 특정 스트림과 직군에 대한 이민자가 집중되는 현상에 취약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민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해가 됐고요. 이민 프로그램이 오염되기 쉬웠죠. 점수제 풀제 이민의 특징은 주최 측의 입장 그리고 이민자의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할 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펙, 점수를 갖춘 이민자들을 입맛대로 뽑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지금 엘버타주 AAIP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엘버타주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거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뽑는지 보시면은 진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엘버타주가 이거를 지금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정부 입장에서 원활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민자분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철저히 정부 주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자격을 충족한 다음에 서류 접수하고 마음 편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시기가 끝났고요. 이제는 순전히 스펙 경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노바스코시아주는 초기에 PNP 인원이 50% 삭감됐다가 나중에 일부 복구를 받았습니다. 줄어든 PNP 인원에 맞춰서 2025년에 워크퍼밋이 만료되는 후보자를 우선으로 선발했고요. 특히 헬스케어, 소셜 어시스턴스, 건설 분야 이민자를 우선 선발했습니다. 하나도 안 놀랍죠? 그런데 11월에 노바스코시아주에서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NSMP, 그러니까 노바스코시아 PNP랑 AIP 모두 EOI 그러니까 풀제 시스템으로 변경을 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어요. 기존과 똑같은 서류로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신청하면은 주정부에서 무조건 심사를 해가지고 노민이 이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익스프레스 엔트리처럼 풀에다가 이제 신청서 제출해서 후보로서 등록을 해놓으면 당국에서 필요할 때 특정 프로필과 스펙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2026년에도 헬스케어, 소셜 어시스턴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 2026년에 워크 퍼밋이 만료되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유브런즈 윅즈는 슬라이드 하나로 간략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도 50% 인원 삭감됐다가 일부 이제 인원을 회복을 했는데 여기는요 반토막 났을 때 굉장히 세게 나갔습니다. 일찌감치 2025년 2월에요. 모든 PMP 프로그램을 EOI 이제 풀제로 전환을 했고요. 배정된 PMP 인원의 대부분을 2024년 PMP 신청자 백로그 처리에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할 BC주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NB주는 4월 4일에 AIP를 전면 중단해버렸어요. 프로그램을 닫으려고 중단한 거 아니에요. 이건 연방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2025년에 배정된 TO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애틀랜틱주 쪽 도전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IP 프로그램이 애틀랜틱주에서는 제일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고 그만큼 백로그가 많이 걸려 있었죠. 이게 이제 중단이 됐다는 의미는요. TO가 꽉 차서 그 이후로 중단했지만 보통 이런 주정부 차원에서 이미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면요. 이게 공식 폐지되지 않는 한은 언젠간 컴백을 해요. 컴백은 100% 하는데 보통은 디테일이 바뀌어서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P, 유브런즈 AIP도 내년에 컴백을 하면은 지금과는 디테일이 달라질 거고요. 노바스코샤처럼 AIP도 EOI 풀제로 바뀌어도 별로 놀랍지가 않겠죠. 지금 대세가 이렇기 때문에. 퀘벡주는요. 정말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퀘벡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빼면은 되게 생소해요. 퀘벡주는 이민 시스템을 마치 딴 나라처럼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PNP라고 하지 주정부 이민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딴 나라처럼 운영합니다. 제가 퀘벡에서 이 퀘벡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참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프로그램인 PEQ가 이번에 영구 폐지가 됐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는요. 퀘벡에 필요한 인력 선발이 어렵다. AIP처럼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은 신청서 넣고 그러면 주정부에서 심사해서 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퀘벡주 이제 이민 프로그램의 하트 앤 소울이었어요. 진짜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코닉한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이게 PMP를 대표하는 전국 PMP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완전히 폐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풀제 점수제 그러니까 EOI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PEQ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상은요. 내년 퀘벡주 신규 영주권자 인원수 이제 잡은 게 얘들도 레베스 플랜을 따로 발표하거든요. 그 레베스 플랜에 45,000명 뽑겠다고 해놨는데 PEQ 자격을 2026년에 충족할 걸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얘네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61,000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씨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PEQ를 사실 2025년 초에 접수 중단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2024년 말에 초안을 만들었다가 2025년 11월부터 구입을 했는데 그게 PSTQ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스킬드 워커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광역 몬트리올권에 사는 대도시에 사는 이민자들은 사실상 합격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점수제 이민인데 점수를 엄청나게 손해를 보도록 진짜 치밀하고 교묘하게 점수를 짜놨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역 점수 있죠. 지역 점수를 광역 몬트리올 거주자는 빵점으로 잡아놓고 시골로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점수 플러스를 해준 거예요. 가산점을. 간접적으로 진짜 힘들게 만들어놨고요. 편파적으로 설계해서 지금 논란이 많고요. 그래서 몬트리올에서는 지금 이민자들이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피켓에 있는 건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칠레 출신 난민 가족의 아이였던 칠레 출신 난민인 가족 출신인데요.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라는 몬트리올 신임 시장이 갈 곳 잃은 이제 몬트리올 광역 몬트리올 지역 이민자들 위해서 자기가 직접 싸우겠다고 선언했어요. 퀘벡 주정부랑 르고 총리랑 맞서겠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 별도 영상을 만들었어요. 퀘벡 PEQ 대생주 AIP처럼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서에 넣고 주정부에서 심사를 한 후에 노미니를 발급을 해주는 과거 방식의 이민 프로그램들은 점점 사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언어는 원래도 중요했지만 이젠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는 아까 보셨지만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이 전체 선발 인원의 거의 47%나 차지했어요. 48,000명이 뽑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3,000명 중에 48,000명이 프렌치 스피커 바이링걸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바이링걸 이민자들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2026년 그리고 7년에도 이 노선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IRCC에서는 예정했습니다. PMP에서도 언어는 중요해요. 모든 점수대 이민에는 언어 점수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마다 언어 점수에 이제 비중이 좀씩 차이가 있죠. 그리고 최고 점수도 요구 점수도 차이가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언어 점수는요. 프로그램에서 정한 최고점을 받아야지 승산이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점수제로 바뀌고 있잖아요. 점점. 그리고 풀제 이민은요. 요건을 충족한 후 후보자를 등록한 시스템이라 이 언어 점수가 없으면 애초에 풀의 프로필을 낼 수도 없습니다. 등록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시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